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학교 담당자로서 예. 우리 펜쇼 컬리지에 순수 재학 목적의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 자녀 무상교육이라는 혜택만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는 학교의 입장은 어떤가요? 뭐 동등한 학생으로 보고 있고요. 뭐 순수 무상교육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손가락질을 하거나 밉상을 하고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이 다 동등한 학생으로 저희는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펜쇼 컬리지가 이렇게 지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펜쇼 컬리지의 어떤 시간표 개념 혹은 어학당에서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사항 때문에 그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학교랑 보기에 조금 더 차이가 있죠. 지금 펜쇼 컬리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왜 이게 있는지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자녀분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맞춰져 있고요. 어학 시간이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2시면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런던은 거주지와 학업을 할 수 있는 박스 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학교에서 20분 안에 자녀분한테 갈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있어서 어디 지역에서 지내시던지 아이들이 도보로 학교를 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자녀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이 펜쇼 컬리지에 등록을 하고 예. 그 자녀들은 동반해서 캐나다로 입국한 다음 예. 해당 교육청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으로 자녀 무상교육을 실천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보통 교육청에서는 어떤 자료들이나 어떤 서류들을 요청하는 편인가요? 일단은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재학증명서인 거네요. 몇 학년이다 뭐 이런 걸 그렇죠. 증명하기 예, 위한. 한국에서 최근 2년간의 공부를 했던 걸 증명을 하셔야 되고 네. 공증도 받으셔야 되고 영문으로 가져가셔야 되다 보니까 공증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저희 학교 입학 허가서 그리고 학비 영수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주지 주소입니다. 그래야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주소와 저희 학교 펜쇼 컬리지 입학 허가서 그리고 영수증을 가져가시면 무상교육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나 펜쇼 다닌다 증빙하고 예. 펜쇼에 등록금 냈다 맞습니다. 증빙하고 예. 나는 이 주소에 살 거다 그러니까 인근 학교로 배정해 달라 그거죠. 하는 거고 우리 애는 몇 학년이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빠져 있어요. 우리 애랑 나랑은 가족이다. 가족이다 예. 증빙하면 사실은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 무상 교육은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서류들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서류만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이 교육청에서 자녀 무상 교육을 받아준다라는 큰 맞습니다. 장점이 있죠. 현재 자녀 무상 교육으로 오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예. 이런 교육청들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자녀 무상 교육 제도가 없다면 등록금을 내고 올 애들이 1년에 16,000불 정도, 한 1,500만 원을 돈을 내고 다닐 애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저희 학교랑 동등하게 그냥 같은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상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비에 내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게 또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좀 펀드를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뭐 제가 아는 정보까지 풀어드리자면요. 사실은 이 학비를 받는다고 그 돈이 교육청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캐나다 교육부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반대로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무상교육하는 인원만큼 교육비를 내려줍니다. 예산을 배정해줘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가 돈을 내고 다니든 무상교육을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 안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좋은 거예요. 이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캐나다는 인구를 늘리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시의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도시가 점차적으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큰 방향성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혹은 우리 학교에 혹은 우리 반에 학생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 무상교육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디메리트라든지 아무런 손해가 없다. 없습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펜쇼 컬리지에 현재 무상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재학생의 한 60%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1년에 몇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혹은 자녀 무상교육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저희는 항상 평균적으로 받는 학생 수가 비슷비슷해요, 매년. 네. 그래서 본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년에 9월 학기 기준으로 네. 130명 정도의 학생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새로 시작을 하시죠. 보통 이렇게 자녀 무상교육이나 캐나다 컬리지 유학을 고려하시다 보면 이 학교의 한국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총 유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런던이라는 지역에 매년 130가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 130가정의 자녀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면 네. 런던의 한국 유학생들, 그러니까 초중고에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걱정 없습니다. 지금도 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신규 지역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들도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또 추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런던 도시 자체가 학교가 많아서 네. 뭐 학생이 뭐 몇만 명이 들어와도 네. 다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토론토다라고 하면 토론토 자체에 조기 유학생, 돈을 내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이 어마어마합니다. 밴쿠버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내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서 조기 유학뿐만 아니라 자녀 무상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 학생이 포화 상태다,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런던, 특히나 이 템스밸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조기 유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토론토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돈 내고 유학을 할 거면 토론토로 가서 유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조기 유학생 숫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조기 유학생들은 자녀 무상 교육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더라. 많죠.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적인 숫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무상 교육에 필요한 서류들 혹은 정보, 그리고 펜쇼 컬리지의 자녀 무상 교육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